안녕하십니까. 남기자의 순례보고서. 오늘 보고서는 스리랑카의 가장 유명한 도시 가운데 한 곳이죠. 바로 캔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름까지도 달콤하게 들리는 이 도시는 이 불치사리가 봉안돼 있는 불치사가 자리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캔디는 캔디 호수를 중심으로 형성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동시에 기원전 6세기에 문을 열었던 스리랑카 싱할라 왕국의 마지막 수도였습니다. 불치사리가 이곳에 봉안되면서 왕조의 정통성을 계승할 수 있었지만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던 도시. 하지만 이 도시는 싱할라 왕국이 막을 내린 후에도 오늘날까지 불치사리가 남아있어서 전 세계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폴로나르와를 중심으로 이 싱할라 왕국의 마지막 부흥기를 열었던 이 니상카말라 국왕이 1196년 39살의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이후 왕실엔 쿠데타가 난무했습니다. 이 니상카말라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동생, 조카 등등이 잇따라 왕좌에 올랐지만 모두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단명했습니다. 역사서에는 이 왕좌에 오른 여러 왕들이 단명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짧은 천수를 누렸다라고만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왕들이 잇따라 죽어나가고 급기야는 이 세상을 뜬 지 이미 10여 년이나 지났던 대왕 파라크라마 바후의 왕비 릴라바티가 왕좌에 등극하게 이릅니다. 싱할라 왕국 역사상 두 번째 여왕이었습니다. 그녀는 왕실의 일원이자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이 루우나 가문의 후손이었습니다. 이 릴라바티 여왕의 통치기에 왕국은 잠시나마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릴라바티 여왕이 등극한 지 불과 3년 만인 1200년, 왕좌는 다시 니상카말라의 동생에게 넘어가고요. 이후로 1년마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고 또 왕좌에서 쫓겨나는 일이 거듭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남인도 판디아 그리고 동인도 칼링가 왕조의 후손들이 무력으로 때로는 왕위 계승 자격을 앞세워서 이 13세기 초반 싱할라 왕국은 그야말로 극도의 혼란으로 치닫습니다. 때마침 요동치던 인도의 정세도 이 싱할라 왕실의 혼란과 분열을 거들었습니다. 이 벵골만 일대를 아우르며 이 남인도를 호령했던 촐라 왕국이 13세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촐라의 약화를 틈타서 남인도에서는 새로운 국가들이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이 가운데에는 오랜 기간 이 싱할라 왕국과 교류해왔던 판디아 왕국도 있었습니다. 한때 이 촐라의 기세에 눌려서 명맥이 잦아들었던 판디아 왕국이었는데요. 이 13세기 들어서 세력을 확장하면서 급기야 촐라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세는 이 싱할라에도 미쳤습니다. 싱할라 왕국은 이 왕실 내부의 극심한 혼란에다가 촐라 왕국의 침략까지 그야말로 안팎으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통성마저 상실할 지경에 이릅니다. 결국 싱할라 왕국은 1212년 이 판디아의 국왕 칼링가 마가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사실상 수도였던 폴론나루아를 빼앗기게 됩니다. 싱할라 왕국의 후손들은 이 싱할라 왕국의 중심지로 180여 년간 찬란한 번영을 이루었던 폴론나루아를 떠나서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왕국의 중심지가 될 새로운 도시를 찾아 나섭니다. 이후 싱할라 왕조의 후손들은 폴론나루아의 남서부에 위치한 담바데니아의 쿠르네갈라와 야푸후아, 좀 더 남쪽인 감보라, 그리고 현재의 콜롬보 인근인 코테 등으로 수도를 수없이 이전하면서 왕실의 명맥을 근근히 이어나갔습니다. 그야말로 피난길이나 다를 바 없는 이 유랑의 길이 200여 년 가까이 이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싱할라 왕조는 여전히 왕실의 위상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불치를 받든 자만이 이 섬의 지배자라는 이 스리랑카 싱할리들의 오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부여잡듯이 왕실은 더욱 불교에 의지해 나갔습니다. 이 시기 수도를 옮길 때마다 왕실은 불치살이를 함께 이윤했고요. 새로운 수도가 정해지면 가장 먼저 불치를 봉안하는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왕국의 정통성이 이곳에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천명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왕좌에 오른 국왕 또한 그들 스스로가 삼장에 통달해서 출가한 스님 이상의 교학 또는 수행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뿔뿔이 흩어진 스님들을 모아서 이 왕실을 중심으로 승가를 재건했고요. 틈틈이 불사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1220년부터 1345년까지 쿠르네갈라와 야푸후아를 수도로 삼았던 이 125년간, 그리고 수도를 다시 간포라로 옮겼던 이 67년간의 기간 동안 싱할라 왕조는 불교 왕조라는 뜻의 스리상가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불교의 진심이었던 뜻이죠. 싱할라 왕조는 이 1412년 이 수도를 다시 한번 현재의 콜롬보 인근 지역인 코테로 옮깁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왕실의 혼란은 계속됐습니다. 형제 간의 고륙 상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 코테의 왕실은 그 이후에 다시 5개의 소왕조로 갈라섰습니다. 자푸나, 캔디, 코테, 시타와가, 라이가마 이렇게 5개의 도시를 중심으로 5개의 왕조가 난립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특히 이 해안가에는 독자적인 세력들도 난립합니다. 자, 이처럼 극심한 혼란기였던 이 1480년 내륙 깊숙한 곳에 자리한 도시 이 캔디를 중심으로 한 캔디 왕조도 이 시기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더 큰 위협은 섬 내부가 아닌 섬 바깥으로부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05년 이 섬의 남쪽 항구였던 갈레라는 지역에 포르투갈의 함대가 상륙합니다. 멀리 유럽의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의 모퉁이에 자리 잡고 있던 포르투갈은 이 스페인과 이슬람 세력이 장악하고 있던 동쪽으로의 육로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로의 확보가 절실했습니다. 특히 인도와 중국으로의 무역로를 찾아서 바닷길 개척을 결심한 거죠. 이 포르투갈은 동남쪽으로의 항해를 단행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을 따라 남하하던 이 포르투갈 함대의 사령관 바스코 다가마가 1498년 마침내 아프리카의 남쪽 끝인 희망봉에 닿음으로써 동쪽으로의 항로 개척은 성공합니다. 아시아로 이어지는 새로운 무역로의 발견이었죠. 이후 포르투갈은 이 바닷길을 이용해서 동쪽으로의 진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리고 1505년 이 인도로 향하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던 스리랑카의 남쪽 해안가 갈레에 함대를 상륙시킨 겁니다. 스리랑카에 발을 들인 포르투갈은 이 갈레 지역에 요새를 만들고 무역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갈레의 근거지를 마련한 이 포르투갈의 초기 목표는 무역이었습니다. 그러한 까닭에 이 싱할라 왕조와도 협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서 이 싱할라 왕실 내부에 극심한 분열이 있음을 간파한 포르투갈은 특정 왕조나 세력에 결탁하거나 또는 공격을 가하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점차 확대해 나갔습니다. 이 싱할라 왕국 또한 포르투갈 등장 초기에는 이 이방인들에게 꽤나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싱할라인들은 포르투갈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경주하는 사람들, 즉 말을 타는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부츠를 신고 철모를 쓰고 하얀 돌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사람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하얀 돌은 빵을, 피는 와인을 뜻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살펴보면 포르투갈인들이 보여주는 어떤 이국적인 문화에 대해서 싱할라인들은 크게 두려움을 갖지 않고 오히려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왕국의 주요 수출품이었던 후추와 같은 향신료 무역은 이를 독점하고 있던 싱할라 왕실에 막대한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원한다라고 말하는 포르투갈인들은 그리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이 허약한 왕실의 분열을 파고든 포르투갈은 이 왕조 간의 대립을 부추기면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왕실 인사를 왕좌에 앉히는 등 점차 지배력을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 포르투갈은 1543년 이 프란시스카 수도의 신부들을 스리랑카에 파견합니다. 싱할리들에게 개종을 강요하고요. 급기야 불교를 탄압하는 등 본격적으로 지배 야욕을 드러냅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남부 시타와카 왕조의 라자싱하 1세는 1589년 포르투갈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완전한 패배였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이 시타와카 왕조는 막을 내렸고요. 포르투갈인들은 해안가를 벗어나서 내륙으로 그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사실 이 포르투갈의 등장이 싱할라 왕국의 존망 자체를 위협할 정도였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열과 대립에 빠져있던 이 싱할라 왕조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외세를 끌어들인 것이 이 국가의 위기를 초래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편일 것 같습니다. 16세기 후반 이 코테 왕조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나르마팔라를 보면은요. 포르투갈의 군사를 끌어들여서 자신의 지배력을 확장하는 데 이용했습니다. 그는 이 포르투갈의 호감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손자를 가톨릭으로 개종시켰고요. 그 손자는 주교가 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또한 이 가톨릭에 우월한 특권을 부여하기도 했는데요. 이 당시 켈라니아에 있던 불치사를 비롯해서 사찰에 들어오는 보시금을 가톨릭 전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이 시기에 포르투갈의 실질적인 지배력이 미친 지역은 섬 전체의 1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왕의 묵인 속에서 벌어진 포르투갈의 불교 탄압은 엄청난 사륙과 파괴를 불러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불치사리가 이 싱할라 왕국의 구심점이라는 사실을 눈치챈 포르투갈인들은 이 불치를 빼앗아서 파괴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스님들은 불치사리를 라트나프라 지역의 델가무아 사원에 숨기고요. 포르투갈인들에게는 가짜 불치를 내어줌으로써 무사히 불치사리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이 스리랑카인들 사이에서 영웅담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델가무아 사원에 숨겨져 있던 불치사리는 1593년 이 캔디 왕조의 국왕 위말라 다르마 수리아 1세에게 전해집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캔디는 싱할라 왕국의 수도라는, 그리고 위말라 다르마 수리아는 싱할라 왕국의 계승자라는 정통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포르투갈의 지배력이 확장되면서 이 싱할라의 여러 왕조들은 이미 실질적인 지배권을 상실한 상태였죠. 하지만 국민들의 마음속에는 불치사리를 모시고 있는 왕이 이 섬의 온전한 지배자라는 믿음이 여전히 확고했기 때문입니다. 이 스리랑카에 발을 들인 포르투갈인들은 주로 남서부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이 중부 내륙에 위치하고 있던 도시 캔디가 포르투갈의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불치사리를 캔디에 봉안하기로 한 당시의 결정은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와도 관련이 컸을 겁니다. 포르투갈의 세력 확장 속에서도 그렇게 명맥을 이어가며 이 반격의 기회를 노리던 캔디 왕조는 포르투갈을 몰아내기 위해서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던 네덜란드를 끌어들였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하지만 외세에 의존한 싱할라 왕국의 운명은 별반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1640년 이 포르투갈을 무찌른 네덜란드는 새로운 식민 지배자일 뿐이었습니다. 네덜란드의 불교 탄압 역시 포르투갈과 별반 다를 바 없었죠. 차이가 있다면 포르투갈이 무력을 앞세운 것과는 달리 네덜란드는 교육과 사법이라는, 즉 제도의 틀을 이용해서 불교 탄압을 보다 치밀하게 자행했다는 정도일 겁니다. 출생부터 교육,
결혼, 직업까지 이 국민들의 일상에 필요한 거의 모든 행정이 교회를 거쳐야만 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린 거죠. 그렇게 150여 년이 더 지난 1796년에는 영국이 또다시 네덜란드를 몰아내고 섬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15년 이 캔디 왕조의 마지막 국왕이었던 스리 위크라마 라자싱하가 영국과의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그리고 그가 폐위당함으로써 싱할라 왕국은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됩니다. 1505년 이 포르투갈의 함대가 처음 이 섬에 상륙한 이후에 1948년 실론이라는 이름으로 독립할 때까지 스리랑카는 무려 443년간 외세의 침략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캔디는 그 싱할라 왕국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이러한 역사의 혼란을 모른다면 캔디는 그저 아름답고 평화로운 도시로만 보입니다. 무엇보다 그곳에는 지금까지도 이 불치사리가 봉안돼 있습니다. 캔디가 이 스리랑카 사람들의 정신적 고향이라고 불리는 가장 큰 이유 또한 그곳에 불치사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캔디라는 이름의 유래에 관해서는 이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다만 그 어느 것도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캔디 왕조는 생카다갈라 라자다니아 또는 칸다 우다라타 또 마하누아라 등 여러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이를 줄여서 칸디아라고 불렀는데요. 그들을 통해서 이 도시의 이름이 유럽에 알려지면서 캔디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에 비해서 싱할라인들은 위대한 도시라는 이름의 마하누아라로 즐겨 불렀습니다. 오늘날 이 스리랑카의 수도이자 경제의 중심지인 해안가의 도시 콜롬보에 비해서 캔디는 내륙의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비교적 낮고 기후가 쾌적합니다. 덕분에 스리랑카의 부자들 사이에서 캔디는 별장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차와 향신료 농사에 최적의 기후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부유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캔디를 찾는 이유는 불치사리 때문이죠. 정식 명칭인 스리 달라다 말라가와보다는 불치사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한 이 캔디의 사원은 오늘날 스리랑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 불자들의 성지, 마음의 고향이 되어서 지금까지도 달콤한 법의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